명절 아침 부엌은 전쟁터였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이어폰을 낀 채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 아가, 바쁘지 않으면 고추라도 좀 다져주겠니? 며느리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며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제가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녀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며느리가 부엌 입구에 기댔다. 어머님, 힘들게 음식하지 마시고 그냥 시켜 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조상님들께 드릴 음식을 어떻게 시키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을 뒤집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요. 전 이 집 손님 아닌가요? 명절 때나 오는 손님이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손에 들린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며느리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등 뒤로 서늘한 결심이 굳어졌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완벽한 손님으로 만들어주마. 며느리는 자신의 말이 어떤 불씨를 지폈는지 모른 채 거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끓는 기름 앞에서 조용히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이 집의 규칙을 바꾸려거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쟁반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미역국,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 집 귀한 손님, 아침 식사하셔야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쟁반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내 말이 통했나 보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점심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려 하자 시어머니가 막아섰다. 아이고, 손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떠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릇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주었다. 자, 많이 드세요, 손님. 손님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눈치만 봤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혜진이도 가족인데. 아니다. 어제 보니 혜진이는 우리 집 귀한 손님이더구나. 내가 잘 모셔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과일과 차를 내왔다. 손님, 후식 드세요. 어머님, 저도 같이 과일 깎을게요. 아니에요. 손님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죠. 제가 다 할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는 가족들만 데리고 부엌으로 갔다. 자, 우리는 우리끼리 설거지하고 내일 준비하자.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며느리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TV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다. 점차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시어머니의 완벽한 손님 대접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고립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초조함이 번져갔다. 명절 이튿날 친척들이 집으로 모여들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며느리를 소개했다. 어서 와요, 아주버님. 이쪽은 저희 집 귀한 손님이랍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꾸벅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사람들이 거실에 자리를 잡자 부엌은 다시 바빠졌다.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다가와 앞치마를 건넸다. 새언니, 이거 두르고 좀 도와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앞치마를 빼앗았다. 얘, 손님한테 무슨 짓이냐? 손님은 저기 가서 편히 쉬셔야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파 한가운데에 앉혔다. 손님, TV라도 보시겠어요? 아니면 과일이라도 더 드릴까요?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며느리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며느리는 일도 안 하나 봐. 손님이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며느리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그녀가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여보, 나 좀. 아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편안함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외감이었고 명백한 따돌림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봤다. 밤이 되자 그녀는 서재에서 조용히 서류를 꺼냈다. 아들의 사업자금 대출 보증서, 아파트 월세 자동이체 내역서.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손님에게 빚까지 떠넘길 수는 없지.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판 함정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명절 마지막 날 저녁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간간히 기침 소리만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다들 모이셨으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특히 우리 집 귀한 손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우리 아들 다들 사업 잘하는 줄 아시죠? 네, 그럼요. 장하잖아요. 한 친척이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그 사업 사실은 제 돈으로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대출 보증서를 꺼내 보였다. 여기 제 이름으로 된 보증서가 있습니다. 5억짜리입니다.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우리 아들 내외가 사는 저 아파트. 월세도 매달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입니다. 며느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손님에게 이 집의 빚과 부담까지 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부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언은 천둥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다. 앞으로는 두 사람이 알아서 살아나가야 할 겁니다. 어머니. 아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손님은 가족이 아니니 가족의 짐을 질 필요도 없지 않겠니? 며느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준비한 정신교육이었다. 시어머니의 선언이 끝나자 거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친척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부모 등골 빼먹고 살았던 거네. 며느리가 손님 행세할 때부터 알아봤어. 비난의 화살이 아들 내외에게 쏟아졌다. 손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칼날이 되었다. 권리를 주장했지만 책임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안락함, 자유로움. 그것은 모두 시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자신은 그저 그 위에서 오만하게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손님의 권리를 원했으니 이제 가족의 혜택은 포기해야지. 아니다, 혜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그냥 손님일 뿐이야. 그 말은 용서보다 더 잔인했다. 완벽한 단절의 선언이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무능함이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손님. 방문 시간이 끝난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며 현관문을 가리켰다.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정신교육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절이 끝나고 현실은 지옥처럼 닥쳐왔다. 아들의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왔다. 대표님, 이번 주까지 입금이 안 되면 부도 처리됩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어떻게 해? 이제 우린 끝이야. 집주인에게서는 월세 독촉 문자가 날아왔다. 이번 달 월세 미납 시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옷을 중고 사이트에 내놓았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이걸로는 택도 없어. 어떡하지?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아내를 원망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손님이라고만 안 했어도.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웠다. 안락했던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결국 며느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손님의 방문은 끝났다고 했을 텐데. 어머님, 저 이제 손님 안 할게요. 진짜 가족이 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미안하구나. 우리 집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단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았다. 며느리는 닫힌 문 앞에서 오랫동안 오열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기반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결국 아들 내외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보증금도 없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뿐이었다. 며느리는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설거지를 하고 뜨거운 음식을 나르며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그녀의 손은 금세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아들은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일을 구걸했다.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친척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지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평화를 되찾았다. 더 이상 명절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가끔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집안의 질서는 바로 섰고 그 중심에는 흔들림 없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1년 후 명절, 시어머니의 집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그녀는 음식을 직접 하지 않았다. 대신 깔끔한 배달 음식 몇 가지로 상을 차렸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남은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다. 가족들은 단출하게 식사를 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다. 더 이상 부엌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도 날카로운 신경전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살던 동네가 보였다. 그 아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함께 짐을 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자는 손님일 뿐이다. 손님을 원했던 며느리는 이제 진짜 손님이 되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다. 그냥 달이 참 밝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미련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집과 삶을 지켜낸 자의 단단함만이 남아 있었다. 평화로운 명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